입맛 없을 때 딱인 고준영의 밥도둑 레시피. 새콤한 묵은지가 갈비찜에 붕덩 빠졌다. 자꾸자꾸 손이 가는 매콤새콤한 묵은지 돼지 갈비찜부터 동남아의 맛을 집에서도 느껴보자. 향긋한 공심채와 짭조름한 양념을 함께 볶아낸 공심채 볶음까지. 센스 있는 손맛의 소유자 고준영 셰프의 황금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리 열정남 김동환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준영입니다. 이 묵은지가 들어간 요리는 느끼하다는 편견을 싹 씻어주는 게 있거든요. 네. 오늘 이 묵은지와 돼지갈비의 조합 준비하셨죠? 네, 지금 저희가 잘 익은 포기김치랑요, 돼지갈비를 넣고 찜을 하면 진짜 달아간 입맛도 돌아오게 하는 그런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같이 먹을 수 있는 푸짐한 묵은지 돼지갈비찜이랑 씹을수록 향긋한 공심채 볶음 준비했습니다. 예, 도망간 입맛도 잡아주는 그런 요리를 준비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 입맛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그런 요리 준비하셨습니다. 오늘의 요리 비결 시작해 볼게요. 자, 묵은지 돼지갈비찜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어떤 재료부터 손질할까요? 네, 우선은 묵은지랑 돼지갈비찜이라서 돼지갈비는 저희가 이제 냉장으로 좀 사서 드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집에 냉동고에 좀 돼지갈비가 있다 해서 쓰실 때는 꼭 좀 해동을 잘 시키신 다음에 핏물 좀 잘 빼주시고요. 그리고 꼭 한번 삶아내신 다음에 하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돼지갈비 냄새를 좀 없앨 수 있어가지고 저희는 오늘 이제 냉장을 그냥 사용하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는 그냥 물에 넣어가지고 핏물은 꼭 좀 제거를 좀 한번 해주셔가지고 냉장 상태의 고기도 적어도 한 30분 정도의 핏물을 좀 빼주시는 게 훨씬 담백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우선은 요거 하기 전에 채소 손질 조금 먼저 해볼게요. 양파랑 파가 좀 채소는 이렇게 들어갈 건데요. 파를 조금 굵직굵직하게 썰어서 요거를 냄비 밑에 좀 깔아줄 거예요. 보통 이게 등갈비 이런 거는 봤는데 돼지갈비랑 하면 더 부드러울 것 같아요. 더 부드럽기도 하고요. 또 갈비다 보니까 등갈비도 마찬가지지만 갈비다 보니까 조금 약간 돼지고기에 있는 지방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김치랑 잘 어우러져서 저희 삼겹살 같은 거 먹을 때 그 나오는 그 기름 가지고 김치 구워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돼지갈비를 할 거고요. 우선 밑에 양파를 갖다 좀 준비를 했고 파를 갖다가 조금 또 준비를 할 거예요. 이거는 어슷 썰으셔도 상관없고요. 어슷 썰건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길이로. 요거는 위에 얹는 건가요? 네, 요거는 마지막에 들어갈 거고 양파는 제일 먼저 처음에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약간 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잘라주시고 겨울철에는 파를 좀 많이 사용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이게 맛도 정말 그 감칠맛도 해주긴 하지만 이게 돼지고기랑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조금 넉넉히 좀 이렇게 좀 썰어줄게요. 그래서 접시에 이렇게만 재료 준비하신 다음에 저는 요거 가지고 가서 이제 조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찜이라 가지고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양념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먼저 안 해도 될까요? 네. 저희가 요거 넣을 때 이렇게 멸치 가루를 조금 준비를 했어요. 멸치 가루를 넣어가지고 훨씬 더 그 조미료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멸치 가루를 좀 준비를 했고요. 다진 마늘 조금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저희가 생강술인데 생강술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청주 이런 거에다가 그냥 생강 갖다가 점이셔가지고 한두 개 정도 넣어놓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생강술 준비했고 생강 가루 준비했어요. 만약에 혹시라도 집에 생강청 같은 게 있으시면 쓰시면 좋은데 그게 없으시면 그냥 시판되고 있는 생강 가루 그리고 후추 약간 들어갈 거고요. 고춧가루 들어가고 물 조금 들어가고 저는 여기서 제가 이
돼지갈비 갈비찜을 만들 때 가장 좋아하는 재료가 바로 이 들기름을 좀 마지막에 넣어줄 거거든요. 아, 들기름. 네, 요게 들어가면 약간 그 묵은지의 신맛도 잡아주면서 구수하고 요게 돼지갈비랑 맛이 엄청 잘 어우러져가지고 예. 굉장히 요게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그 맛의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들기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처음에 아까 저희가 약간 굵은 채를 썰어가지고 해놓은 양파를 제일 밑에다가 깔아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밑에서 이제 양파가 익기 시작을 하면서 요 단맛이 고기랑 김치에다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밑에다가 양파를 갖다 좀 넉넉히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올려주시기 시작을 할 건데요. 네. 이거를 김치를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좀 올려주고요. 4분의 1등분 정도 하신 거 같네요. 네네, 맞아요. 4분의 1폭이고요. 요거를 조금 펼쳐서 좀 넣어놔주세요. 네. 이렇게 좀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네. 중간에 돼지갈비를 이렇게 좀 올려주시는 거예요. 김치 냄새가 벌써 끝났다. 묵은지로 준비를 해가지고 혹시 진짜 집에 저기 안쪽에 있었던 오래된 묵은지가 있으면 네.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이거 진짜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아, 이 김치와 김치 사이에 고기를 넣어주는군요. 네네,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오. 맛의 비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김치만 넣고 그다음에 갈비랑 그 돼지만 넣는 것보다 예.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넣어주면 이게 익어지면서 예. 이 고기에 있는 약간 맛있는 향들이 김치에도 다 올라가게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넣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여기에다가 아니, 그래서 약간 그 밀폐가 잘 되는 냄비를 준비하셨나 봐요. 네, 맞아요. 약간 그 압력솥이라던가 이런 거에 하면 더 빨리 좀 될 수 있고 향이나 이런 걸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좋고요. 만약에 없으시더라도 그냥 일반 냄비로도 가능하시고요. 네, 일반 냄비는 이제 그 짱돌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빨리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냥 김치 하다 보면은 국물이 남아 있으니까 네. 요거 갖다 요걸로 또 간을 좀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김치 국물을 좀 넣어주시고요. 김치 국물로만 하고 저희가 요걸 갖다 끓이는 걸 조금 시간이 넉넉하게 필요한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물이랑 그 양념이랑 동량의 물도 조금 넣어주시고요. 네. 여기에다가 그냥 바로바로 또 양념을 할 건데요. 간을 하기 위해서 진간장 넣어주시고 이렇게 들기름 좀 넣어주시고요. 네.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춧가루, 그다음에 멸치가루. 멸치가루가 들어갑니다. 멸치가루가 넣어주는 게 멸치가루가 들어가면 굉장히 진짜 어떤 조미료보다 맛있는 맛을 내주거든요. 여기다가 생강술 넣어주시고. 아, 생강은 안 들어가네요? 네, 생강은 안 들어가고 넣어주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우선 생강술은 약간 그 청주 넣어주는 느낌으로 넣는 거라서요. 이렇게 해서 생강 가루도 좀 넣었고요. 아, 이 돼지요리는 생강 진짜 필수로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완전히. 여기에다가 자, 마늘 네. 넣었어요. 이게 지금 그 미리 양념을 다 섞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그냥 간을 이렇게만 하셔도 안에서 다 이제 어우러지기 때문에 위로 끼얹어져 가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깊은 맛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아, 오래 조리해야 되나 봐요. 저희가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 이 상태에서 센 불에서 네. 10분 정도 끓여줄 거예요. 그러면 센 불에서 끓기 시작을 하면 그때 불을 줄인 다음에 뚜껑 꼭 닫으셔야 되고요. 그 상태에서 한 40분에서 이제 1시간 정도 끓여주시는 거고 압력솥으로 하시면 조금 더 시간은 짧아질 거고요. 그래서 뚜껑 좀 닫아서 한 10분 정도만 끓여줄게요. 네. 선생님, 네. 10분이 됐다고, 끓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한 10분 정도를 센 불에서 이렇게 끓였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제가 뚜껑을 꼭 덮어주세요 말씀드렸잖아요. 네. 뚜껑을 덮으니까 아까 제가 넣었던 것보다 사실은 수분이 국물이 좀 더 생긴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국물이 많이 생기네요. 네, 이게 만약에 뚜껑을 갖다가 열어놓으시면 이제 끓으면서 수분이 다 증발이 되는데 갖다가 덮어 놓으셔야 한 40분에서 1시간 끓이셔도 이제 국물이 다 없어서 타지 않고 또 대류열로 다 네, 있고. 네, 맞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때는 아직 돼지갈비가 다 익거나 이러진 않은 상태일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한번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올려주시고 네. 위아래를 갖다가 조금만 뒤적뒤적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여기 이파리 부분보다는 줄기 부분이 조금 늦게 익으니까요. 네. 여기는 꼭 안에 좀 넣어주시는 것만 해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낮은 불에서 그러니까 중약불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때부터 낮은 불로 하는구나. 네네. 이 상태에서 40분에서 한 1시간 정도를 푹 끓여주시면 네. 이제 김치도 다 익고요. 돼지고기도 흐물흐물하게 부드럽게 잘 익을 수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한 40분 정도만 더 익혀볼게요. 네.
예, 또 김기관차가 출발합니다. 네. 이제 한 우와. 40분 좀 넘게 지금 끓인 것 같아요. 와, 엄청납니다. 이게 이렇게 뚜껑을 닫아 놓으면 센 불이 아니더라도 안에서 충분히 열이 좀 가니까요. 보시면 아까보다 여기 지금 제가 뒤적뒤적 해가지고 이렇게 양파도 있고 보이는데 훨씬 많이 익어가지고 이제 다 됐으면요. 여기다 마지막으로 아까 썰어놓은 저희 파를 갖다가 좀 듬뿍 넣어서 한 소끔만 딱 끓인 다음에 바로 할게요. 요거는 파 넣고 나서는 그렇게 많이 끓이실 필요는 없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파가 살짝만 익힐 정도로만 뚜껑 닫아볼게요. 요거 찜 하실 때는 계속 뚜껑을 닫아주시는 게 훨씬 더 실패하지 않고 맛있는 찜을 갖다가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이제 다 된 것 같아서 볼게요. 이제 파도 이렇게 살짝만 익으면 요거는 그냥 이렇게 잔열에 익히셔도 상관없거든요. 이렇게 한 1, 2분만 있다가 파 넣고 1, 2분만 있다가 이렇게 해서 완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쓴 김치가 정말 이게 묵은지 쓴 거라 가지고 푹 익었고요. 담그신 건가요, 묵은지? 네, 저희 이거 담근 거 가져온 건데 집에서는 그냥 한 2달 정도 지난 그 김치 있으시면 그런 김치 그냥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김치 준다 그러면 제가 잘 안 받았었는데 혼자 사니까 요즘에는 꼭 쟁여둡니다. 묵은지 먹을 일 있을 때 맞아요. 시판용이랑은 차원이 다른 맛이 나더라고요. 무도 하나 올려봤는데 만약에 진짜 이것도 저희 김치에 무가 들어있어서 그냥 하나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만약에 무도 있으시면 이렇게 하나. 김치에 들어있던 무입니다. 네. 와, 고기가 빛깔이 아름답네요. 자, 이렇게 묵은지 돼지갈비찜이 완성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묵은지 돼지갈비찜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양파를 큼직하게 채 썰어주세요. 대파는 먹기 좋게 썰고 흰 부분은 한 번 더 반 갈라줍니다. 냄비에 양파를 깔고 김치와 돼지갈비를 켜켜이 넣어주세요. 여기에 김치국물, 물, 진간장, 들기름, 고춧가루, 멸치가루, 생강술, 생강가루, 참치액젓, 다진 마늘을 넣은 뒤 뚜껑 덮어 10분 정도 끓여줍니다. 그런 다음 한번 뒤적인 뒤 뚜껑 덮어 40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여기에 대파를 넣고 뚜껑 덮어 한 소끔 끓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묵은지 돼지 갈비찜이 완성됩니다.